Implementing the memory construction by global shared task simulation for continual learning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정원열이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뉴립스 202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Problem definition, switching point, GPS, experimen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tinual learning의 가장 큰 문제 정의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죠. 컨티뉴얼 러닝의 대표적인 프로블럼인데 이게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할 때 기존에 배운 지식을 잊어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지속적인 파인 튜닝이 발생을 할 때 주로 발생을 하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문제점은 메모리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인데 어떻게 태스크별 내용을 메모리에 데이터를 적재를 해서 리플레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포인트가 제한이 되었는데 이제 스위칭 포인트 같은 경우는 how to stack memory입니다. 랜덤 셀렉트와 클래스 밸런스가 이제 있는데 태스크에 소속된 데이터셋 중에 랜덤하게 샘플을 셀렉하는 게 랜덤 셀렉트입니다. 이제 적은 연산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모델을 학습할 수 있죠.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셋의 크기가 적당히 클 때 효과적입니다. 클래스 밸런스 같은 경우는 태스크별 소속된 데이터셋 중에 클래스를 밸런스드하게 샘플을 셀렉트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훈련 데이터의 편향을 줄여서 일관적인 성능을 보장을 하죠.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셋의 크기가 적당히 작을 때 효과적입니다. 랜덤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테이션 되었고 클래스 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테이션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전략을 어떻게 조합해서 메모리에 적재할 것인가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 만약에 이제 예시를 드리면은 태스크 1이 이제 스토어 되고 얘네들을 세퍼레이트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시 리플레이하는 방식을 하고 다시 태스크 2로 가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스토어 할 것이냐가 정립이 되고 다음 태스크 1에 대한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태스크 2가 메모리에 대한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메모리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칭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점이 이제 그 메모리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점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MI 같은 경우는 I 번째 태스크까지 완료되었을 때 메모리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MI는 MJ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J는 I 번째 태스크가 오기 전까지의 과거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the collection of MIJ는 이제 그러니까 MIJ들 같은 경우는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래도 J가 I가 가장 최신이다 보니까 I보다 큰 J 그러니까 퓨처 태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의 크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프로세두가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과정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사이즈 오브 메모리는 계속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스위칭 포인트들을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클래스 밸런스드 메모리의 사이즈를 AJ라고 선언을 하고 기존에는 태스크 1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가장 로스가 작은 데이터들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통 채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렇게 좀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솔루션을 이제 본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는데요. 아래 조건에 만족하는 AJ가 SJ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J 태스크의 스위칭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메모리와 J번째 태스크가 합집합된 메모리의 리플레이에서 로스가 항상 낮아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이때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것과 같이 나옵니다. 이때 베리언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AJ 플러스 1과 AJ 마이너스 1의 로스를 비교해서 로스가 에러 내 범위에 들어오면은 이제 채택을 하는 거고요. 로스가 큰 것을 지양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랜덤 셀렉트가 너무 크고 링풀이 너무 작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클래스 밸런스드 메모리가 너무 작아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적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즉 이제 효과적인 적재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지만 오프라인 솔루션과 다르게 온라인 컨티뉴어 러닝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솔루션과 다르게 온라인 컨티뉴어 러닝의 특성상 과거의 데이터는 적재할 수 있으나 미래의 일을 모두 고려하는 스위칭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GPS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슈더 태스크 시뮬레이션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솔루션은 서칭 스페이스에 모든 태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는 온라인 컨티뉴어 러닝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론이죠. 이는 그 퓨처 태스크를 알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미래 작업과 현재 작업 간의 성능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최적의 스위칭 포인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슈도 퓨처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스위칭 포인트를 찾기 위한 서칭 스페이스를 임의로 생성을 합니다. 이제 온라인 컨티뉴얼 버전 스위칭 포인트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클래스 밸런스드로 메모리를 적재했을 때 로스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를 찾는다입니다. 근데 슈도 태스크 방법론은 이제 슈도 태스크를 데이터 증강 방법론으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비전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permutation, rotation 등의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전 태스크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난이도의 difficulty라는 것점, 그다음에 각 태스크별로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을 제한한다는 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GPS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J번째에서 태스크 맥스 J까지의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로스 오브 태스크 가장 낮은 포인트 AJ를 스위칭 포인트로 셀렉을 합니다. 이때 리얼 태스크는 J까지, 그러니까 J까지 리얼 태스크죠. 리얼 태스크까지는 기본 정책을 따릅니다. 기본 정책의 스위칭 포인트 채택 방법론을 따르는데 이제 슈도 태스크 같은 경우는 J에서 T까지, 그러니까 T가 이때 퓨처 태스크는 10번째까지입니다. T까지 랜덤 셀렉트를 해서 현재 태스크 J로부터 퓨처 태스크 T까지를 이제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이게 세타 t의 웨이트로 태스크 J를 또 다시 검증을 해서 이 JJ를 검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알맞는 AJ를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J번째 태스크에서 생성한 파라미터를 J 플러스 1의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학습을 해서 임의의 슈도 메모리에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한 메모리를 바탕으로 다시 리플레이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이 업데이트 된 것들을 다시 이제 슈도 태스크 J2를 생성을 해서 임의의 J 플러스 2를 이제 셀렉하고 J 플러스 2를 만들고 다시 리플레이해서 J 플러스 2까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파라미터를 T까지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T들을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위칭 포인트에서 문제되었던 메모리, 그러니까 미래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데이터셋과 베이스라인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에서 GPS 방법론을 통해서 스위칭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퍼뮤테이션 방법론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능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과 보다는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실제 퓨처 태스크이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얘네들과 가장 유사하게 나오는 것이 GPS 방법론에서 제일 그러니까 GPS가 오프라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GPS가 효과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태스크 3의 망각률은 GPS 퍼뮤테이션이 가장 높으면서 이제 노테이션 방법론은 가장 낮습니다. 이는 이제 제로샷 런이 가능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이제 퍼뮤테이션이 이제 가장 오프라인 솔루션과 오프라인 그 스위칭 포인트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PM리스트,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생성한 슈도 태스크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활용한 결과도 GPS가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죠. 이 태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큐러시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증가를 합니다. 이는 이제 태스크 수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됨을 확인을 가능하지만 GPS는 오라클과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이것을 충분히 해결했다고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타임 커스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과 메모리 바이너리 서치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t의 제곱 곱하기 로그 사이즈 m에 대해서 이제 빅 노테이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태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퓨처 태스크를 10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DER++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로짓을 같이 저장하는 방법론이고 HAR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랜덤 셀렉트보다는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셀렉을 해서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GPS 방법론을 이제 채택을 하면은 충분히 효과적인 성능 향상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